시작에 포인트를 잡아주는 마켓 포인트 시간입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오늘도 제 옷이 양봉으로 보이시나요? 네, 양봉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도 양봉인가요? 어제 제가 양봉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네. 오늘은 양봉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님, 근데 네. 물론 어제 지수는 사실 하락하긴 했어도 네.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셨던 두 종목 모두 다 네. 양봉을 띄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그리고 어제 장 시장 전반적인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사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 이유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오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부각되면서 주말 나스닥 지수가 빠졌고요. 그 하락 여파를 고스란히 우리 국내 증시가 이어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말 나스닥 지수가 빠지더라도 생각보다 우리 국내 증시가 견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지난주 목요일 날 나스닥 지수가 한 3% 급등을 했는데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증시 같은 경우 나스닥 지수의 상승분을 이어받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 장중에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한 마이너스 1.5% 빠지면서 생각보다 우리 국내 증시가 금요일 날 상승폭이 생각보다 크진 않았는데 뭐 저는 이 부분을 주말 나스닥 지수가 빠진 것을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라고 저는 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많이 하락했고요. 하락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뭐 고용 지표가 안 좋았던 부분도 있겠지만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40분이죠. 파월 연준 의장이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월 연준 의장이 내일 새벽 2시 40분에 고용 지표에 대해서 약간 매파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부각되면서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국내 증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한 1.7% 빠졌고 그리고 코스닥은 전일 대비 0.71% 빠졌는데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생각보다 덜 빠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락 종목 수를 본다면 코스닥 종목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상승 종목 시가총액이 큰 종목 중에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생각보다 올랐기 때문에 지수 하락에도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적게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소형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테마 잠깐 살펴보시면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이 국내 애플페이 도입 기대감에 뭐 하잉크 코리아라든지 KG 모빌리언스, 한국정보통신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고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가온칩스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집중적으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K배터리 누적 수주 잔고가 한 1,000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내용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특히 기관들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 중에서도 사모펀드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를 앞두고 오늘 우리 증시가 다시 한번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면 사모펀드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매도하는지 여부도 한번 장 끝나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뭐 여행항공주라든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대부분 그 여행항공 종목들이라든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등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시장 상황이 약간 좀 불안한 상황이죠.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도 잠깐 코멘트는 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에 원달러 환율이 1220원대였는데 지금 1260원대. 어제 같은 경우에는 1250원대 그리고 새벽 마감된 여기환율에서는 1260원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를 일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하락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기존에 지난 12월 달 FOMC를 보고 그리고 그 이전의 FOMC를 보더라도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단기적인 충격에 그치지 이후에는 빠르게 지수는 회복했기 때문에 내일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지수가 낙폭을 키워간다면 오히려 그때를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외국인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제가 앞선 코너에서 이 사모펀드도 정리하다 보니까 사모펀드의 흐름과 함께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모펀드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 뭐가 될까요?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K배터리 누적 수주 잔고가 한 1,000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지금 현재 기사 내용을 보시면 SK온 같은 경우에는 누적 수주 잔고가 한 300조 정도 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한 400조, 그리고 삼성 SDI는 누적 수주 잔고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한 140조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약이 완료된 미계약 물량까지 포함을 한다면 한 1,000조 원 정도의 수주 잔고가 달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사실 우리 K 배터리 업체들뿐만 아니라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탑티어급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당분간 우리 국내 업체들의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가 당분간 유지된다라고 봤을 때 수주 잔고뿐만 아니라 매출 규모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한번 바라보자는 차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전지는 지난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저희는 어떤 기업을 보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이고요. 대주전자 재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된 실리콘 음극재는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잠깐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배터리는 크게 4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양극과 음극, 그리고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는 분리막이 있고요. 그리고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전해질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전해질이 고체로 바뀌고 분리막이 빠지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 배터리 업체에서는 배터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양극재에서 니켈 함량을 지금 높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니켈 함량이 한 90%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니켈 함량을 더 올리게 되면 양극재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는 배터리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양극재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음극재에 실리콘을 첨가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흑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흑연 같은 경우 음극재를 구성할 때 가장 안정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흑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지만 흑연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공간이 작고, 그리고 충방전할 때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실리콘 음극재로 대체를 하게 되면 에너지 저장 공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충방전할 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단축되기 때문에 음극재를 실리콘으로 대체하는 그 기술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실리콘 첨가 비율을 한 5% 수준 이상으로는 첨가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따라서 한 2027년도까지 실리콘 첨가 비율을 한 7%에서 한 1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따라서 여기서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대주전자 재료는 실리콘 음극재 캐파가 지난 2022년도에 연간 한 2,000톤 규모의 캐파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 2024년도에는 캐파를 10,000톤까지 늘리고 2025년도에는 20,000톤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캐파가 10,000톤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면 10,000톤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4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 캐파 증설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음극재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한 1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최소 영업이익률이 한 400억에서 한 500억 정도는 2024년 캐파 증설 이후에는 풀캐파로 돌아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400억에서 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 한 곳과 그리고 일본 업체 그리고 대주전자 이렇게 세계에서 세 곳만 생산할 수 있는데요. 지금 대주전자 재료는 글로벌 점유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게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분간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어느 정도 입지를 당분간 굳힌다라고 봤을 때는 한 2025년도까지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재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서 제가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양극재 관련 종목들과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음극재 관련 종목들은 아직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음극재 첨가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리고 배터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극재에 실리콘을 첨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는 지금 아직까지 오르진 않았지만 향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지금 단기 목표가는 한 92,000원까지 일단 짧게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1,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씩 눈에 띄게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안에서 저희는 대주전자재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어떤 이슈 가져오셨을까요?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AI 반도체 관련 뉴스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오픈 AI가 챗 GPT를 개발한 이후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메타라든지 구글 그리고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KT가 한국형 챗 GPT를 개발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제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로는 향후에 진행될 초거대 AI 인공지능 시장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연산 능력이 빠르고 그리고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AI 반도체 관련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금 기사 내용을 보시면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도에 한 220억 달러, 하나로 한 27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53억 달러, 하나로 69조 원, 그리고 2026년도에는 861억 달러, 그리고 하나로 한 107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AI 반도체 관련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 나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AI 챗 GPT로 불씨가 켜지면서 반도체 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저희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많이 오른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가온칩스이고요. 가온칩스 역시 어제 장에서 좀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AI 반도체 관련해서 스터디를 할 때 기존에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잖아요. 네. 그 이후에 후속 관련 종목, 후속주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가온칩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설립된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팹리스 업체들이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서는 넥스트 칩과 텔레칩스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에서는 LX 세미콘과 아나페스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온칩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전반적으로 가온칩스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가온칩스는 디자인 솔루션 업체인데 보통 디자인 솔루션 업체들은 팹리스 업체들이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설계된 반도체 칩을 가지고 파운드리 업체들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솔루션 업체들은 도면을 설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팹리스 업체들은 빵 레시피를 만들고요. 그리고 가온칩스 같은 디자인 솔루션 업체들은 빵 레시피대로 빵을 만들 수 있도록 도면을 설계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팹리스 업체들의 한 87%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ARM사의 베스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도 이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삼성 파운드리와 함께 하이엔드 공정인 5나노의 초미세 공정 프로젝트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AI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삼성 파운드리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역할을 할 경우에는 가온칩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해 2022년 10월 달에는 일본 쪽에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일본 쪽에서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가온칩스는 AI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한번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온칩스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진 않았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 가온칩스가 꽤 많이 올랐었습니다. 한 13%가량 올랐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온칩스는 지금 시초가로 들어가기는 다소 부담이 되고요. 따라서 가온칩스 매수
밴드는 한 23,500원에서 한 23,800원 밴드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목표가는 한 26,000원 정도로 일단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저희 알아봤습니다. AI 반도체의 경우에는 챗 GPT로 인해서 불씨가 네. 켜졌는데 챗 GPT가 영어는 1등급인데 수학은 또 9등급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이 써보니 두 자릿수 곱셈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챗 GPT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혹시 챗 GPT에 대해서 유효 기간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있다면 또 언제까지라고 보시는지도. 아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개발한다고 신규 게임을 출시한다라고 했을 때 게임사들이 완벽하게 구비된 상태에서 신규 게임을 출시를 하진 않거든요. 보통 게임 출시 이후에는 버그도 잡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진통 기간이 겪고 있기 때문에 챗GPT도 마찬가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챗GPT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뭐 지금 현재 구글 쪽에서나 우리 한국에서는 네이버나 그 KT 같은 경우에도 한국형 챗GPT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초기의 진통은 당연한 거고요. 향후에 AI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관련 시장이 성장할 것은 거의 자명하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초거대 AI 시장이 구축된다라고 봤을 때 AI 반도체 시장 성장은 거의 뭐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어느 종목이 가장 수혜를 받을지는 계속해서 스터디를 하면서 선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소개해 주셨던 제가 이거 중국이 한국만 쏙 빼고 이렇게 단체 관광을 허용했는데 괜찮겠냐 했는데 모두 투어 너무 잘 갔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 안에서도 코스모화학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더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매주 월수금 무료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무료 방송하는 날은 아니고요. 네. 오늘은 녹색 밴드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만한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녹색 밴드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해서 가입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필요한 꼭 다양한 이제 정보를 올려놓고 그리고 주말에는 제가 항상 요즘에는 종목 교육뿐만 아니라 시황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녹색 밴드 오시면 제가 일정뿐만 아니라 자료까지 같이 올려드리니까 녹색 밴드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셔가지고 꼭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꼭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갓 매니저님이다. 종목을 너무 잘 추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더 갓 매니저님의 더 많은 이야기 들으실 분들께서는 매니저님의 네이버 밴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포인트 시간이었고요.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벽부터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